아니 지금 하고 모시면 뭐 드릴 말씀이서 그래서 고맙습니다. 결혼이라 좀 약간 한 3분만. 아니 거룩량이 뛰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오늘 전황비상 취임 6주년을 받아가지고 간단히 자연스럽게 사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담회 형식은 뭐 의장님이 지난 1년간 그 소회를 간단히 말씀 밝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덕담도 좋고 또 현안에 대해서도 좋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서없이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취임 6주년 소회를 어쨌든 저는 일단 이 발음이 안 좋아서 말씀을 잘 안 드릴 거고 또 저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았으니까 일단 마스크 벗고 얘기해 드리겠습니까? 네. 네. 사실 첫 취임할 때는 도민이 누구나 특히나 외주고 힘든 곳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코로나 관계로 그런 기회가 좀 모자랐다. 이것에 대해서 좀 도민들한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 평의원으로 3선을 했는데 평의원 할 때고 부의 의장 해보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 잘 도의회가 전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혁신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첫째 혁신 중에서도 도민들 우리 의원님들은 좀 착하고 어질고 열심히 하는데 일부 도민들은 도의원들이 좀 권력이나 가진 것 마냥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 중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도의회 본회의 단상도 낮추고 또 도민 카페도 만들고 소통 공간도 넓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도 좀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인권교육, 남녀평등 관계 교육 또 의회에 들어온 직원한테는 의무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자른 부분이 많고 근데 도민들이 그래도 좀 알아주는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도민들한테 도의원이 할 일은 도민들을 열심히 만나서 애로사항을 도정에 반영시키고 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오기 전에는 도청 앞에 천막농성장이 한 8군데 기자님도 알다시피 8군데가 있었는데 전부 제가 일일이 만나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좀 이 문제를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화하는 도중에 한 7군데 단체에서 자주 제거를 해주셨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제 공항 관계 가리대로 조치위원회에서 한 군데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내일 모레는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모레가 원희정 부지사가 재공항을 해야 된다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하루 늦춰서 했으면 철거가 돼서 도청 앞에 천막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주 도청 앞에 천막 친 원조는 장항수다. 내가 98년도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천막을 쳤는데 그때 분신 사건이 있어서 그때 당장 철거. 그래서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득해서 그런 일로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회가 할 일은 도민이 우리를 믿고 안심하고 현장에서 삶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모르자는 부분이 많아서 남은 1년 동안 또 나중에 또 우리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제주 도민이 삶의 재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네, 그 다음 이 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소속 밝히고 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제는 이제 그렇죠. 예. 사실 이번에 폐회사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부정분배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사실 보면 매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이제 정치 활동으로 인해서 의정 분배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이번 임시회 정례할 때 계속 발생해 왔어요. 예별 때 뭐 의원님들 안 계시고 다 다른 정치 행사를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몇 번 연출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도민사회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체 도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못했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소홀하는 위원은 다음 공천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 체크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의원들이 공백 사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폐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또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그 사태가 이제 기정사실화 돼서 한 1년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의원의 차원에서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응책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고정 공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어저께도 제가 폐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신문으로만 계속 떠드니까 이게 동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좀 일정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직도 원희룡 지사는 그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어쨌든 지사가 대권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유에서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당을 떠나서 제주 분이 대권 도전하는 것만 해도 어느 한면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당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행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뭐 도지사가 있다고 해서 더 좀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도울 건 돕고 질책할 거는 질책하면서 열심히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아쉬움이 크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서도 이제 의장님께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조건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서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의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얼마 전에 국무총리님하고
원희룡 지사님하고 만찬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도민이 제2공항을 허라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갈등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성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하고 안 나는 게 문제라.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왜 저 원희룡 지사는 뭐 동쪽에는 찬성고 서쪽에는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서쪽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뭐 거기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터전을 수용당하면 반대할 거고 조상이 묘도를 시키고 이렇게 반대하는 건 그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자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평생을 노동운동을 했는데 아무리 센 사장도 얘기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 안 하고 저 성산에 ACT 만들겠다 뭐 하겠다면 제주시의 사건 그런 사람들은 좀 용서했어요. 안 하거든. 그런 것도 이번에도 저 제주시에서 서쪽들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조속하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도에서 맡아서 해서 그기를 못했으니 국가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정석비행장도 주고 드리는데 그렇게 섣불리들 좀 연구들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섣불리 얘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분 따라 뭐 뭡니까 이거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상당히 엄중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 정말 했든 안 했든 간에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지 도청에서 맞서서 해서 뭡니까? 올인이 지난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때도 난 김태환 지사한테 이렇게 좀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 많아서 잘 설득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뭐 그 자리 아직은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과 성을 갖고 하려고 하면 근데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그것도 좀 논의해 볼 만한 아까 말씀하신 정석비행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조만간 뭐 지역에서 토론회도 열 수 있다고 하고 뭐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도 뭐 제주도의회도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많고 해서 고민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볼 만한 고민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른 분란을 일으켜서는 저는 곤란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또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반대 하는 현장에 가서 들어봤으니까 뭐 이거는 그걸 잘못 들으니까 현장은 힘들지만 우리가 간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몸으로 부닥쳐야 된다고요. 이거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부장님 뒤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역할이 도정에 대한 전세 균형을 맞추는 일인데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그나마 잘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잘했다고 도의원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 의원들은 뭘 잘했다 못했다 도정이 거기가 좀 곤란한데 도정은 못한 게 많죠. 왜냐면 도민들하고 첫째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서 대통령한테 지금처럼 독재자다 뭐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도
알 만큼 알고 누가 대통령해도 다 대통령 할 수 있어요. 도지사 누가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도민들, 국민들 애로사항을 잘 듣고 그거를 실천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민들하고 대화가 단절됐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거는 뭐 성악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부 도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지만 차라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하고 싶습니다. 그 1년여간 그 의장으로서 그 도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교육도정, 이성문 교육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난 이성문 교육감한테 항상 그 피해사나 피해사니까 무사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한테 반문하는데 저는 교육이란 게 이성문 교육감한테 그렇지만 교육이란 게 개천에서 용을 만드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개천에서 용을 만들 수 있는 교육 행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이성문 교육감한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제주도 발전 개발 다 좋지만 거기서도 특례를 준 게 16가지 특례를 교육청이 줬어요. 특별자치도를 하려면 당신의 인재가 필요하지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로서는 좀 모자라다. 그래서 특례를 줘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불만이고 난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아이비 학교도 좋은데 왜 특례를 안 쓰느냐. 특례는 어떤 거냐면 대충 국어, 사회, 역사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마음대로 영어로만 수업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정해짐이 없어요. 교장이 10시간씩, 20시간, 20시간씩, 20시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633제를 6년,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10년 안에 마칠 수도 있게 만들어준 게 특례 조항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초중등 교육 자격이 없는 분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첨단동 강사로 된다가 선생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에서 가서 교육을 시키려면 1년에 최소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 5, 6천만 원 됩니다. 돈 없는 사람 어떻게 시키냐고요. 우리 제주도에 제주도형 특별 뭐지만 제주도에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한테 얘기했는데 당신 정말로 그때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신이 그 신봉하는 아이비 학교는 나 어떤 학교인지 모르지만 아이비 학교라도 구 제주에 북초등학교, 암초등학교, 북초등학교, 한경면, 초선면, 이런 그 면지역에, 읍지역은 아니고 그런 학교를 만들어라. 그렇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뭐 7월달에 그렇게 발표하겠다니까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주 교육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뭐 얘기했다고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까?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써주는 언론이어서. 언론이 힘이 없으니 말이야. 우리가 맘만 얘기해봤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성문 교육감도 다른 건 잘 하는데 교육 문제에서는 정말로
내가 심지어는 원희룡 같은 사람 좀 만들려고 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원희룡 같은 사람은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해서. 저 9시까지 공동화 현상 발생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원희룡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쳐갖다 잘 나가도 되지 않아요. 거기 국제학교 수준의 학교를 갖다 놓으면 발전하지 말라고 해도 발전된다고요. 젊은이들이 다 거기가 가서 살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다른 선출직을 혹시 좀 고민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요,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해서 혁신할 건데, 자격 자체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교육감 말고 교육감 말고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그거는 저는 도의원 후보도 왜 했느냐면, 저가 머리띠 두르고, 피하게 싸워도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가 도저히 반영 안 되니까, 내가 93년도 처음 부활할 때, 그러면 내가 도의원에서 거기다 해서 출마해서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못 땄는데, 이제는 나란히라도 우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봉사나 하면서 살아가야지. 사람이 욕심이 세면 도둑놈이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조용히 살립니다. 회장님 1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예. 고민의 대표에서 이제 오해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봤을 때 우리 도정에 대해서 상생을 하면서 서로 도와줬던 거라든지 그 부분 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를 했었던 부분을 한번 지금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는데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설 정책협의회, 지금까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었는데, 상설 정책협의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해서 거기에는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에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보태서 한 거고, 도에서 그때 5,400억 정도 미디어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 하자. 그래서 이회하고 조하고 협력해서 6조 원을 신청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황정마을 대화 재개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크게 적어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반대하는 게 원희룡 지사도 직접 의장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사전에 얘기는 잘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반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사전에 많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뉴스를 기능이신가요? 예. 이번 도시공원 민간통행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도시공원 통행 사업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의원이 할 일은 도민의 의견을, 지역구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저기에 도정에 반영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특례사업 관계도 우리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도의원도 있고 찬성하는 도의원도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는 되는데 도의원들이 고심의 참 결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환경 파괴 문제다. 문제도 있고 과연 이 정도에서 환경 파괴를 끝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하지 않고 나면 환경이 더 좋아질 건지. 그렇지만 우리가 통과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는 공원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에 공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진 도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가 됐지 뭐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 의원님들 정당 분포가요.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사실 많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다 비슷하니까 도장 견제하라고 했는데 자네들끼리 집안 싸움하고 야권 제대로 견제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또 보시던데.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도정 질문이라든가 그런 거 봐도 도를 견제 안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견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형식이 좀 자유로우니까 이거 좀 여쭤보는 건데요. 의원님들 대부분 지금 다 재선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다음번 지방선거 결과를 좀 점쳐보신다고 예측하신다면 얼마나 돌아오시겠고 또 정당 도전은 좀 어떻게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사선까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돈이 누가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의원들이 발전 피우는 도의원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살아 돌아올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간에 처음은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인물본이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도지사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우리 지사가 선거를 하는데 그거를 제어보는 인물 본의로 선출하더라. 전일은 지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했으면 그때 6기 때 당선 안 돼요. 그래서 다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찍어준 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도의원들이 살아다 올 확률이 70~80%는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70~80%는 아니고 왜냐면 한 30% 정도는 안 나올 거거든요. 30% 정도는 출마를 안 할 것 같고 나머지 그 70%에서 70% 정도는 살아올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의미가 딱딱한 것 같은데 한 5분에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것도 질문하고 딴 데 질문하고 그러시죠. 차 하다 보면 차도 안 돼요. 차 먹을 타이핑은 이렇게 차 먹을 시간이 있어. 아니 차도 한 잔씩 드리고 해야지. 저 밑에 해군에 이런 데 팔아주고 이런 데 팔고 차 이런 다 가져오니 이게 왜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위원님들 많이 가서 운동.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게 있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밑에 이제 1층에 구민 카페도 많이 나온 김에 구민 카페도 만드시고 이번에 여기 기자실 옆에도 뭐 하나 또 새로 리모델링 하시더라고요. 예. 뭐 의원님들 휴게실 만들었다가 또 다른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도민 카페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찾아오는 분들은 위원실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찾아오면 어디서 얘기하느냐? 복도에서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라도 직원의 복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도민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손님 얘기도 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 때는 거기서 차도 마시고 허락한 곳에서 거기 만들고 거기에 또 운영 주체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참 비해서 민간인들은 못 가는 건 많았는데 안 된다. 최소한 어떤 그 장애인 단체라도 여기서 하는 분들을 찾아보라 해서 한 달쯤 찾았어요. 한 달쯤 찾아서 지금 하는 분이 하겠다. 그래서 잘 안 팔면 나라도 팔겠다 해서 왔는데 장사가 잘 돼서 그분 얘기는 처음 우리끼리 얘기니까 처음 들어오면 매출이 한 30만 원 정도 되면 자기네 직원들 월급 주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예상 매출을 얼마 보느냐. 근데 이거 이제 뭐 한 4, 5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장사를 하던데. 수익 중 일부는 뭐 기부라든가 이런 좋은 일에 아니, 쓰는 건 없어요? 장애인들한테 월급 주는 그냥 그분들한테 예, 월급 주는 또 다른데 또 뭐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자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한 7, 8명을 고용하는 것 같은데 교대시키고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기자실협회는 당초에 이원 휴게실이었어요. 이원 휴게실이 어떤 뜻이냐면 문제 있을 때 이원 총리할 때 그때 써놨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방치하지 말고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꼭 하지 말고 거기에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그 세미나 같은 거 작은 세미나 같은 거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같이 우리 강정마을 강정해군기지 할 때 저기 왜 필요 있었냐면 강정해군기지 할 때 그때 바다 내리에서 막 싸웠잖아요. 그때 위원들이 그쪽에 가서 회의도 하고 회의 본회의하다가 정리해서 거기 가서 또 논의해서 또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 그 간담회 장소를 썼는데 위원들이라고 해서 뭐 1년에 몇 번 쓰는 거를 갖고 그렇게 금방 찾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도민들이 오려면 거기서도 와서 이거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도 만들었습니다. 의원총회 얘기하셔서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여쭤보는 건데 11대 의회 들어와서 이 여야가 다 같이 참여하는 의원 전체 총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야당 의원님들은 좀 불만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무소속이나 이런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전체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참여할 기회가 사실상 없다라는 불만이 많던데 그 의원 전체 총회가 11대 의회에 들어서 안 그런 안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를 별로 하지 않거든요. 왜? 의원 개개 그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좀 흩어진 의견을 하나로 집합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 왜 합니까? 의견이 다양해서 목소리가 다양해야 되지. 야 이거를 우리 뭉쳐서 반대하고 이거는 우리 뭉쳐서 찬성하자. 저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의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의원 스스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국회같이 뭐 정당별로 모여서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찬성이다는 건 제주도 도의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제가 그런 거는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중대한 사안이 있어 당무로 할 때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전체적인 모여서 의원 하나로 분리시킨다.
다른 집단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원희 목소리는 다양해야 됩니다. 거기서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 필요 없고. 기자님 그 행정시장 기수한테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구역 분할은 11대 의회특위 내에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취임하자마자 그걸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중경만 원희룡 지사님께서 원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려면 도지사가 오케이 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또 거부권도 있어요. 도지사가 거부권도 있기 때문에 원지사가 금년 임기를 제대로 치른다면 어떤 방법을 기사로 내가 원희룡 지사를 설득시키든 싹들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별자치로 되면서 제일 못한 부분이 행정시를 없애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잘못한 거. 다른 것들은 잘했지만 그리고 특정기관 제주도에 가져오는 거. 그 언론에서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뭐 우리 위원들은 뭐 얘기해봤자 효과 없는데 언론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특정기관을 제주도에 줬거든요. 줄 때 제주 계정을 만들고 돈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안 줘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는 국도 없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앞으로 일주도로 확장할 때 지방비를 해야 돼요. 국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치경찰 너네 하면 예산 충분히 주겠다 했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1년에 최소 100억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등등이 특정기관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도민 결세가 그쪽으로 빠져가는 부분도 많다. 특별법 정부 개정 관련해서 실제 초반부터 계속 논의가 돼가지고 올해 초까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분단들고 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라 해가지고 해놨는데 아니 네. 도에서 정작 제주도에서는 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좀 거의 대권에만 하면서 좀 특별법 정부 개정을 최근에야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도. 그래서 네. 사람이 사실상 중단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내가 돼서 이 특별법부터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휴대표를 만들고 계속 총장으로 지금 그거를 하도록 했어요. 하면서 제주도에 좀 같이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안 해서 이번 8일날 국회에 가서 제가 그 국회의원들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려고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도에서 아니면 우리만 있어도 간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도에서 잘 하든가 하겠죠. 도지사님이 오케이 안 했다고 했는데 뭐라면서 안 됩니까? 아직은 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자기 권한을 좀 내려놓는 차원이라면 반대할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옛날 시장 본서 만나던 분이 만나는 식으로 도지사를 만날 수도 없고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1대 도의회 임기 내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특별법 정부 개정을 예.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별들 말든 이제 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니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이제 하도 사정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그럼 그 마지막으로 회장이 도민에게 드린 당부의 말씀하면서 오늘 차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당분이 말씀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1년 남은 기간이라도 금쪽 같이 써서 도민들이 좀 관심하고 또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회 하는 일에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 할 거 있으면 응원하고 욕할 거 있으면 욕하면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그 노동자 출신이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약자들이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천에 옮기려고 여러 가지로 도하고도 얘기도 하고 있고 잡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 차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차도 한 잔 못.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